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초정입니다. 3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우리 적자들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해드릴 건 그냥 단순한 해설 말고 뭐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일 수도 있는,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뭐 누군가에게 선생님 말 그대로 강사라서 어떤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어디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운동이 됐든 뭐 악기가 됐든 뭐 아니면 또 어떤 학문적인 것이 됐든 선생님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배우기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 학생이 혹은 수강생이 잘하고 있어도 잘한다 플러스가 있어. 잘한다 플러스 알파. 근데 어떨 때는 알파가 더 크다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아니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다그치지? 다그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잘하니까 선생님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못해봐. 네가 못하면 잔소리도 안 해. 아니 뭐 해봤자 뭐 안 될 것 같다 그럼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입만 아프게. 근데 지금 보면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의 SNS, 인스타그램 쪽으로 진짜 많은 학생들이 뭐 성적, 뭐 결과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정말 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가 좀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냥 강의만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 또 교재를 열심히 개발해서 노력은 네가 한 거잖아. 근데 감사하대. 네, 그래요. 안 감사하다 그러면 살짝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온전하게 선생님 덕분입니다라고 하면 약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기분이 좋다가도. 왜냐면 이건 네가 한 거거든. 네가.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이제 잘한 만큼 여러분도 욕심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만큼 선생님도 욕심이 생기니까 뒤에 잘한다 플러스 알파. 약간의 잔소리. 일단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우리 제자들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잘하고 있다, 뭐 응원한다 이런 얘기 가끔씩밖에 안 하는데 참 그 최근이라고 해도 뭐 당장 뭐 어제 그제는 아니고 한 몇 달 전, 한 석 달 전?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2026 시즌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최적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너는 이렇게 우리 만날 때는 진짜 네 제자들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그 자랑의 한 절반만이라도 수업 시간에 하고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띵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네. 내가 어디 가서는 우리 제자들 자랑을 엄청 하는데 정작 수업 시간에 뭐 그게 형강이 됐든 인강이 됐든 간에 야, 나 진짜 너네가 자랑스럽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잘 못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까봐.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왜냐면 이게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혹은 강사로서의 최적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나는 열심히 받아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든지 어떤 구조화된 판서와 뭐 스킬러 FM으로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겠다라든지 나는 애매한 거 싫다. 그냥 딱 잘라서 이 문제가 맞고 틀리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쟁이들이 선생님 강의 듣다 보니까 선생님마저도 계속 욕심을 내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뭐 시너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너도 잘하고 선생님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 그 시험 끝나자마자 받았던 DM 중에 정말 소름 돋을 만큼 가장 또 흡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통계 문제를 푸는데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시험지 막 새까맣게 막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큰 계산 없이 통계 게임에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 그냥 문제가 풀리고, 그러니까 속도차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둘째 장, 셋째 장 넘어갈 때쯤에 나는 이미 넷째 장에 와 있다. 좋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3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그 고생은 고생이고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은 고생이고 토파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파 보다가 뭐냐? 순 우리말. 샅샅이 토파 나가면서 살피다.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1등급 혹은 만점까지 간 친구들도 분명 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메꾸고 싶지 않습니까? 혹은 뭐 2등급, 3등급 자기 욕심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도 당연히 그 틈이 뭐 상당히 뭐 자기가 구멍이 많든
아니면 틈이 별로 없든 상관없이 그걸 메꿔야만 6월 모의평가. 당장 선생님은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을 내야 하는 이유, 강사로서,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우리 제자들을 다그치는 이유는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이 안 나오면요, 이거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겁주는 게 아니라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안 나오면 더운 여름날을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요, 심적으로. 근데 6월 모의평가에서 꽤나 괜찮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명 우리가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효능감. 해보니까 되더라. 잠깐만, 이거 그냥 되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강의를 찾아 듣거나 문제를 또 찾아서 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금만 더 인내심을 내고 집중을 해보자. 일단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난이도. 왜냐면 이거는 난이도만큼 주관적인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뭐 진도가 안 나갔어. 그럼 어려운 거고, 진도 나가고 통계 게임까지 다 들었어. 그럼 쉬운 거고. 뭐 아니면 자기가 원래 평상시부터 예를 들어 뭐 계산에 좀 자신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통계 문제를 뭐 굳이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풀려. 누군가는 통계를 열심히 나름 했는데 아직은 자기한테 실력이 여물지가 않은 거야. 좀 낯설어. 그럼 어려운 거다 보니까 이 난이도를 얘기해달라고 할 때 가장 좀 당황스러워요, 선생님이. 자, 그나마 난이도를 얘기할 때 객관적인 지표로 쓰는 게 이거 아닙니까? 등급 컷? 근데 이것도 예상 등급 컷이지만 선생님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자기가 3월 학력평가를 학교에서 치렀어요. 비록 N수생들이 참전하지 않았지만 그냥 같이 시험 치른 친구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 좀 상대적인 비교니까 내가 한 2등급 정도 나왔다면 나보단 좀 잘하는 애들도 있는 거고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겠구나. 그 다음에 또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객관적인 거죠. 정답률. 누가 이걸 주관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답률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틀린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게 통계 게임이냐, 뭐 아니면 카드 게임이냐. 통계 게임은 뭐고 카드 게임은 뭐냐. 이건 통계 문제란 뜻이고요. 얘는 이제 문항 생김새 자체가 카드 게임. 그 다음 기니디형.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단순하게 이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가 아니고, 선생님 저 개념 다 끝났어요. 굿. 그럼 개념 문제는 다 맞췄니? 아니요, 개념 문제 틀렸는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유형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형이라고 하는 건 아직 뭐 가라는 질문으로 A, B를 구분할 수 있고, 뭐 나라는 질문으로 B와 C는 구분할 수 없고, 이런 유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개방형이다 보니까 문제 필요한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뭐 가가 이것이라면, 뭐 A가 저것이라면, 이렇게 다 가능성이 열린 문제는 넣었다 뺐다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카드 게임형 플러스 기니디형, 이건 원래 많이 틀리는 거죠. 이거를 누가 유형이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이걸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최근 트렌드는 기니디형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 정도는. 그게 뭐 사문만 그런 게 아니라 정법도 그런데, 기니디형은 철저하게 의도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선지를 만들다가 야, 더 이상 물어볼 건 없다, 야. 그냥 기니디까지만 묻고 끝내자. 괜히 리을까지 만들어서 뭐하냐.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얘는 의도된 바예요. 더 헷갈리게 만들겠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니디까지만 있으면 여러분이 속어법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니디를 완벽하게 OX를 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기니디 리까지 있으면 오히려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서 속어법이 나름 통하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니까 알지 않을까 싶고, 11번도 채점형인데 이게 작년 수능의 일탈 이론, 그만큼 까다롭진 않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러분이 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통계는 그냥 딱 봐도 알죠. 복지 통계, 계층 통계, 성불평등. 그래서 여기가 좀 뭐랄까,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 느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이 통계게임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이걸 다 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불평등 통계게임도 해야 되나?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복지, 계층, 인구까지가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와 강의도 일단은 계층이 가장 쉬우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복지. 이거는 평가원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학력평가의 트렌드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학력평가에도 트렌드가 있나? 출제하는 기관이 매달 달라지는데 거기 무슨 트렌드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3월 학력평가는 서울특별시,
그다음 4월 학력평가, 뭐 7월 학력평가, 이건 출제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 이게 어떤 트렌드로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출제 경향 분석할 때는 뭐 보여드려요? 그렇죠.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 그것도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그래서 사회문화 공부를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하겠다. 최근에 선생님이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가장 듣기 좋았던 칭찬, 뭐 칭찬인가? 칭찬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진짜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운동할 때, 운동 잘 못합니다만, 운동할 때 트레이너님께서 어떤 특정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뭐 등이면 등, 뭐 하체면 하체, 뭐 가슴이면 가슴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막 이제 하고 있었어요. 막 땡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딱 보시더니 회원님 이제 진짜 운동하는 것처럼 하시는군요. 그때 뭔가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이 나이 먹고 나름 헬스장에 감답시고 간 10수년 만에 그것도 진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 이게 운동하시는 것처럼 하시네요. 그러니까 호흡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때 잘 됐나 봐요. 아니면 그냥 응원의 의미로 얘 하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좀 달래보자 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진짜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기출문제집 사다가 막 무지성으로 풀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구분도 안 하고 최근 트렌드도 안 보고 정답률 확인도 안 하고, 그 다음 정답률 확인을 해야만 선지 구성도 보고 문제 유형도 분류해 보고, 그 다음 통계 문제도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보세요. 운동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등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은 운동 잘 못해서 그런데 등을 조지자. 근데 막 등을 조지는데 이 자세가 애매하면 등만 힘든 게 아니라 등에 힘을 주고 싶은데 오히려 등엔 힘이 안 가고 하체에 힘이 간다든가 이렇게 힘이 분산되면 허리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여러분 당장의 욕심을 한 번, 두 번의 공부로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제자들, 사회문화를 최적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미 개념 완성 단계에서 얘까지 됐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카드게임형, 개방형, 낚시형, 개세기, 개수세기, 사회집단 개수세기. 그런 게 요번엔 없어요, 개수세기가. 그러니까, 잠깐만, 개수세기가 그렇게 딱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6월 모의평가 때 평가원이 개수세기를 문제 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단순하게 그냥 이 주제가 어렵다. 이거는 공부를 공부답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요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오든 간에 이 유형은 이렇게 풀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 아직 완강 못했습니다. 완강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왜 이렇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1등급 컷이 낮을까요? 정답률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렇죠. N수생이 참전하지 않아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탐런. 그 학생들은 사탐런이라고 말하는 걸 선생님이 참 이 말을 쓰기 싫으니까 사탐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자. 사탐런.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인데, 그냥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장 걱정스러운 건, 혹은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문화로 마구마구 넘어와. 근데 넘어오는 친구들의 기본 마인드는 이깟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깟 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 태도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개무시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개천절 이후에도 늦지 않아. 정말 목표가 만점이고 1등급인데 사회문화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개천절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으려면 그때는 진짜 사회문화에 몰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쫄릴 것 같아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안 하고 그냥 사회문화에만 한 달을 몰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수능 직전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으니 최소한 최적과 함께 공부해보겠다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 마인드는 쫄지 말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너무 얕잡아 보는 건 위험하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탐런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특히나 과탐 쪽에서 넘어왔던 친구들은 계산에 나름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통계가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을 거예요. 다시 한번, 통계 문제가 무조건 작년, 재작년보다 쉬워져서 정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문화를 선택하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이 사탐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계 문제에 능한 친구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통계 문제의 정답률이 크게 안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평가원은 당연히, 계속 평가원에 좀 입맛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원은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변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문화에서 더 어려운 개념,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형이, 독특한 유형이 나와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든, 아니면 시간을 엄청 잡아먹게 만들든, 그러니까 빨리 풀고 바르게 풀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모든 상황을 막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연구진들과 문제 낼 때도 그냥 한 문제 한 문제만 열심히 내자가 아니라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걸 약간 좀 버겁게 만들자. 무게감 있게 만들자. N수생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6월 모의평가에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답률보다는 선지 구성에 신경 쓰자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럼요. 정답률을 보면 이 문제는 많이 틀렸구나, 이 문제는 그래도 덜 틀렸구나도 알 수 있겠지만 그 정답률이 어딜 향해 있는가?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항은 오답을 더 많이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이유를 좀 보셔야 돼요. 이유를.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맡기기는 좀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 총평 이후에 분명히 토파보기 강의를 통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뜯어볼 거란 말이죠. 등급 컷은 예상이니까 그냥 자기가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이 정도 하시고요. 단원별 출제 비중 미리 여러분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냐? 세보면 5, 4, 4, 4, 3. 근데 원래 사회문화는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각 단원마다 사이좋게 4문제씩. 근데 요번에 1단원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1단원에 한 문제가 늘어난 듯 보이고요. 그 다음 5단원에서는 한 문제가 준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 문제가 4문제인데 원래 평가원은 통계 문제 3문제를 주로 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층, 인구, 복지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 유형도 보시면 여긴 지금 선생님이 더 쓸까 했었어요. 왜냐면 정답률이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바로 뒤에 59%, 60%, 63%, 64%. 다 적다 보면 또 애매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건 문제풀이에서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고, 자기가 틀린 걸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많이 틀린 걸 자기도 틀렸는가, 혹은 남들은 맞힌 걸 자기가 틀렸는가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혹은 이것도 있어요. 남들은 많이 틀린 걸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풀었을까? 그것도 의미가 있죠. 난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걱정스러우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의 높아심에서,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혹시라도 시험을 잘 치러서 막 방방 뜨고 자만하지 않을까, 그런 친구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죠. 이 시험에서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 막 축 처지는 거야. 내가 계속해도 되는 걸까?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는 거고요. 2번에서 안 되면 3번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특히나 나중에 약정문략 특강이 5월달에 열릴 텐데 2번째 공부는 다소 좀 전략적이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노배에서 유배까지 만들 때는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1강부터 끝강까지 들으시면 돼요. 근데 2번째 공부할 때 그냥 저냥 또 다시 처음부터 펼쳐놓고서 막 자연현상, 사연현상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는 것보다 많이 틀리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자, 다시 보세요. 여기 통계는 원래 많이 틀리죠. 그 다음 지위와 역할, 양적 연구, 그 다음 얘는 어려운 주제는 아니는데 생김새 때문에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약점공략 특강이라는 강의에서 지위와 역할 바로 드려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 1시간 동안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원래부터 여러분들의 약점이 맞거든요. 보편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위와 역할은 안 틀릴 것 같은데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의문사라고 하죠. 일명 의문사. 잠깐만, 나 쉽게 풀었는데 맨날 틀리네? 이 느낌. 양적 연구는 원래부터 어려운 주제가 맞고요. 자, 그래서 쉬운 시험을 우린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혹시라도 수능이 쉬워지지 않을까요? 전 적당하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를 기대하지 말고 어려운 시험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공부를 체계적이고 구조적, 유기적, 입체적으로 하자라고 여러분이 다짐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4번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개념과 통계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유형까지.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강조드리죠. 개념. 이건 개념 완성일 때 하는 거고, 통계는 통계 게임 때 하는 거고, 심지어 유형, 퍼즐 게임이라는 교재와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내는 게 쉬울지 몰라도 이걸 구체적으로 교재 개발과 더불어서 강의까지 특강을 통해서 이제 퍼즐 게임 이런 건 누가 먼저 했겠습니까? 뭐 이걸 뭐 자랑하겠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세요. 유형 특강도 뭐 여러 선생님들도 막 따라 하시지 않을까. 그 다음 단원별 출제 비중 직접 파악해 보시고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는 해설을 직접 써보는 거. 훨씬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임하자라고 하는 거. 피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매번 피하고 싶죠. 아, 나 저거 못하는데. 개수세기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고 개수세기 못하니까 먼저 하자. 그러면 그거를 극복했을 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으로 훨씬 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 7번과 8번은 묶어서 모든 모의고사, 모든 시험은요. 이제부터 사회문화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시험지 운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6월 모의평가를 치러봐야 할 거예요. 아,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구나.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회문화? 아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제자들은 무시하지 않겠지만 어디서 막 들은 거 사회문화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든 시험은 그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시험으로서의 어려움이 있고 모든 과목은 그 과목의 양이 많든 양이 적든 원래 어려운 과목이든 원래 쉬운 과목이든 똑같이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한다면 그 과목 나름의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험지 운영한다는 건 지금 문제 유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독특한 유형이 막 시험에 나오면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잠깐만 1번 풀고 2번 풀고 쭉 가다가 양적 연구에 자신이 없어? 양적 연구를 나중에 풀까? 라든지 통계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계층 먼저 풀고 인구 풀고 그 다음에 복지를 풀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야지 뭐 계획 없이도 뭐 나중에 뭐 수능날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과 연습하는 이유는 야구선수가 계속 훈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훈련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봅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치면 되겠지? 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익숙해지다가 가서 쳐야 그 습관이 나와서 치지 않겠습니까? 약정공략 특강은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원래고사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적자성적 모의고사 반드시 구입해라. 약정공략 특강도 반드시 들어라.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막 강의를 홍보하거나 뭐 교재 홍보하는 게 썩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이런 얘기예요. 약정공략 특강이 필요한지 아닌지 궁금한 친구들은 꼭 들어라 보다는 작년 약정공략 특강의 수강평을 한 번만이라도 좀 보고 아니 거기 수강평을 선생님이 무슨 뭐 학생들한테 자 이렇게 써줘. 이런 내용을 좀 드러내서 써줘. 이렇게 한 게 아닌 이상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강의를 듣고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적은 거니까 이런 정도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이 강의겠구나. 그래서 6월 모의평가를 당장 대비하시고요. 6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더운 여름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여름이 오면 복날이 오죠. 복날. 뭐 초복, 중복, 말복. 내가 복날은 챙겨야 되겠어. 닭을 먹어야 되겠다. 뭐 삼계탕 먹자. 그래서 여러분이 삼계탕이랑 치킨, 뭐 닭을 막 200마리를 잡아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6월 모의평가에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체로 더운 여름을 버틸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테크니션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디테일리스트는 뭐죠? 이건 최적의 목표예요. 선생님이 진짜 꼼꼼하게 여러분이 신경 못 쓰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드리는 디테일리스트로서의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시험의 기술자, 테크니션이 된다. 그래서 적자 생존하길 바라면서 자, 총평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잔소리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잔소리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해보자. 그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와 이거구나. 사회문화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리고 뭐 이미 많은 그 수험생들이 이제는 우리 연구실의 강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선생님 강의의 또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 뭐 하도
이제 사회문화도 이제 좋아져서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하도 좋아져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좀 어필이 잘 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사탐런 해오는 친구들 많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정법 사문 동시 선택자, 가장 똘똘하다는 우리 제자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정법 선택하지 않은 사회문화 선택자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선생님 연구실의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친구들은 성실하고 준비된 친구들이 많다라고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톡파보기 강의 또 잘 준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또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